페이지 204쪽 호흡계 뚜두둥 호흡계 네. 숨 쉬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기체 교환이 호흡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호흡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부터 정리를 하자. 호흡계에 이루고 있는 기관들 뭐야? 기도. 일단 코부터 들어가야지. 아. 숨 쉴 때 코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니까 코, 그 다음에 기관지, 폐. 폐. 네. 그림으로는 어떻게 돼? 얘가 코라고 쳐. 콧구멍. 왜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네. 얘가 코고, 얘가 뭐야? 이름으로 기관. 그리고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걸 얘를 기관지. 기관지. 그리고 얘가 폐. 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그림은 그릴 줄 알겠지? 자, 여기서 호흡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숨 쉬는. 그걸 기체 좀 교환. 더,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기체 교환. 교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호흡계의 가장 중요한 기체 교환이다. 그러니까 기체 교환을 교환한다는 얘기는 뭘 받아들이고 뭘 내뱉는다?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받. 그치,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는 내뱉는다. 알고 있죠? 네. 참고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들숨, 들어오는 공기를 들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시는 공기를. 들숨의 성분, 공기의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많은 공기가 뭐야? 들어오는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산소. 산소 아니야. 질소야. 질소 78%. 그 다음에 산소가 몇 프로? 21%. 합치면 몇 프로? 99%. 1%는 뭐예요? 1%는 여러 가지 남는 기체들. 아. 이 외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써놓을까? 이산화탄소 CO2. CO2는 약 몇 퍼센트냐면 0.003% 정도 돼요. 들어오는 게요? 0.03%. 들어오는 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우리 공기, 숨 쉬는 공기의 주성분이 이거란 얘기야. 네. 들숨은 들어오는 공기, 여기 있는 공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 뿐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내뱉는 숨은 무슨 숨이라고 표현해? 날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뱉는 숨의 성분은 가장 많은 게 뭘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일 것 같지? 아니야. 질소야. 질소는 78%나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리고 질소는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될까 안 될까? 이용 안 돼. 그러면 질소는 그냥 들어왔다 그냥 뭐 되는 거야? 나가. 그래서 나가는 공기 중에 78%가 또 질소야. 그러니까 내뱉는 숨에 질소가 가장 많아요. 근데 왜 들어와요? 공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코가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 내 코에 무슨 공기 순환시키는 거 뭐 필터? 공기 필터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네. 들어오는 공기 중에서 여기서 알아서 뭐 산소 걸러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두 번째로 많은 공기는 뭔지 알아? 나갈 때. 날숨에 두 번째로 많은 공기. 그게 역시나 산소야. 산소 11%가 나.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돼.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약 3%가 돼서 나간대. 그러면 들어올 땐 0.03%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 3%가 되네. 한 몇 배 증가한다는 뜻이야. 100배. 이산화탄소만 놓고 봤을 때 100배 증가해서 나간다는 거야. 네. 그걸 착각해서 네. 들어오는 공기에 비해서 나가는 공기의 이산화탄소가 100배 증가해요. 오, 100배나 증가해. 열나 많네. 엄청 많네. 착각한다고.
알겠어요? 네. 증가량만 따지자면 꽤 많이 증가해. 100배 많이 증가해서 나가는데 예. 성분의 절대적인 양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산화탄소가 세 번째로 많은 위치야.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요. 알겠니? 네. 여기서 일단은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폐에 대한 특징서부터 정리해야 돼. 호흡계의 주요 기관이라고 하는 폐의 특징. 폐. 운동을 안 한다. 일단 폐는 심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 폐는 근육이 아니다. 아 맞다. 심장은 그 자체가 근육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심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움직일 수가 있었어. 폐는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 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숨 쉬려면 폐가 커지기도 하고 폐가 뭐해지기도 해야 돼. 줄어들기도 해야 되겠지. 운동은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스스로 운동을 못한대. 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누가 뭐 한다는 얘기야? 심장이 누가 도와준다는 얘기겠지. 운동을 도와주는. 그러면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 가로 열고. 그러면 폐 크기 조절을 할 때 폐의 크기 조절은 다른 놈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야. 크기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두 가지가 뭐냐? 갈비뼈와 가로막. 가로막이 뭐예요? 가로막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로지르는 막이라는 뜻이야.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갈비뼈가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 뭐라 그래? 명치. 아. 명치쯤 이 위치에 가로로 된 얇은 막이 있대. 가로로 된 막이 있어. 물론 겉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음식 먹다 잘못 먹으면 뭐 난다 그래. 딸꾹질. 그 딸꾹질이 가로막이 경련이 일어나는 게 딸꾹질이야. 가로막에 어떤 잘못된 신호에 의해서 경련이 이게 딸꾹질이야. 알겠니? 그래서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멈춰? 숨을 계속 쉬지 않고 물을 마셔. 딸꾹질을 억지로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 물을 마셔. 그러다 보면 멈춰. 아니면 명치 쪽 부분을 어떻게 해? 눌러요? 눌러서 자극을 줘. 아프게끔. 자극을 줘. 왜 인상을 쓰요? 뭐 죽일 뜻이, 뭐 꾹 일어날 뜻이 아니라 지그시 자극을 주면 멈추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민간요법에 딸꾹질을 멈추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뭐야? 놀래키. 그치, 놀래키겠지. 딸꾹딸꾹 할 때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 얘가 또 경련이 멈출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어쨌든 그게 가로막이야. 갈비뼈는 당연히 폐를 보호하고 있는 뼈를 갈비뼈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갈비뼈하고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내부에 보호받고 있는 폐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뭐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야. 줄어들기도 한다. 이게 폐에 대한 특징이고요. 또한 폐는 이루고 있는 폐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작은 공기 주머니를 가로 열고 뭐라고 한다? 폐 주머니. 포. 한문으로 포자가 주머니 포자야. 네. 알겠어요? 포장지, 주머니. 그래서 폐포라고 하는,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폐에 대한 특징이야. 됐나?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코 특징, 기관지의 특징 뭐 굳이 설명하자면 코. 공기가 들어오는 최초의 관문이지. 네. 그리고 코에는 뭐가 나 있어? 코 안쪽에. 뭐가 나 있어? 코털이 나 있다. 그러면 코의 역할은 뭐겠니? 코털의 역할은? 공기와 함께
함께 들어오는 먼지라든가 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뭐해? 잡아요.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코에는 점액 물질이 나온단 말이야. 약간 끈적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콧물이 촉촉하게 나와. 근데 그 점액 물질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콧물의 그 끈적끈적한 그 점성에 세균들이 달라붙잖아? 그러면 콧물에 이 섞여 있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서 세균들이 파괴가 돼. 그래서 콧물 자체가 근데 인간에겐 해롭지 않아서 나오는 거. 약물이야.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알겠어요? 코털은 물리적으로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그 점액 물질이 먼지와 함께 엉겨 붙어서 마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콩딱. 그게 코딱지지. 그지? 그러니까 코는 항상 촉촉하니 있어야 돼. 특히 개들도, 강아지들도 코가 촉촉해야지 건강한 거지. 네. 동물 키우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나 고양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코 안쪽은 촉촉해야 돼.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싹 마르면 세균들, 그러니까 점액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된다는 뜻이고 세균들이 걸러지질 않는다,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감기에 쉽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기관 내부에도 미세한 멀들이 나 있어. 여기에도 털들이 나 있어요. 진짜요? 기관 내부에도 미세한 털들이 나 있어서 쟤도 역할이 뭐예요? 세균 관리. 세균이나 먼지를 걸러내게 된다. 그래서 기관에 만약에 그런 걸러진 것들이 있으면 그게 뭘로 나와? 가래. 가래로 나오는 거지. 그게 가래로 나와. 아시겠죠? 그리고 기관지는 갈라진 부분을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게 폐다. 그리고 폐는 좌우에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폐 자체는 수십만 개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폐포라고 하는 단위체,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폐포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모식적으로 그릴 때 폐포 하나를 그릴 때 주머니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공기주머니. 그리고 이 폐포 공기주머니 주변으로 빨간색 분필로 그리자. 폐포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다는 뜻이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혈관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상 얘가 폐포 그 자체고요. 얘가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으로는 혈액이 지나가야 되겠지? 네. 현재 그림상 피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다고 친다면 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그 동안에 피가 지나가는 동안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 화살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기체가 있다고 쳐요. 기체 A 화살표로 알겠지? 네.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된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기체 B라고 한다고 치자. 네. A 기체가 누구고 B 기체가 뭔지 A가 이산화탄소. B는 산소. 그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피가 폐포로 돌고 지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산소 받기 위해서야.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버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 피가 폐포로 버리는 A 기체가 바로 뭐란 얘기야? 이산화탄소. 그리고 공급받는 B가 산소란 얘기야. 그러면 요 피를 기역피, 나가는 피를 니은피라고 했을 때 기역피는 정맥혈. 오, 그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야. 더러운 피, 그치? 네.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 얘가 정맥혈, 더러운 피가 되는 거고 돌아서 나갈 때 산소 받아서 나가니까 깨끗한 피가 되겠지? 동맥혈로 돼서 나가게 된다. 그치? 네. 헷갈리지만 이 혈관의 이름은 무슨 혈관과 연결돼 있어야 돼? 이 혈관의 이름은 폐동맥. 이 혈관은 폐동맥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폐동맥.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폐동맥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피는 무슨 혈이 흐른다고 그랬어? 정맥혈이 흐른다고 그랬고. 이 혈관은 무슨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 좀 굵은 혈관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 혈관의 이름은 정맥. 폐정맥. 폐정맥은 동맥혈이 흐른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얘기야, 이 얘기. 얘가 폐에 대한 내용이야. 자, 페이지 그래서 20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빠르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개념 확인 문제 1번. 볼게. 산소를 흡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계의 이름을 써라. 호흡계. 문제 2번. A서부터 F의 이름을 써라. 여기 썼네. A가 뭐야? 코. B가 지금 얘를 얘기를 하는 거지. B가 기관. 기관. C는 갈라진 거. C가 기관계. 기관지. 지. 그 다음에 D가 폐. 폐. 그 다음에 거기서 E가 뭐냐면 일부만 그린 거예요. 폐를 감싸고 있는 뼈를 그린 겁니다. 갈비뼈. 그래서 E가 갈비뼈, F가 이렇게 막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지. 가로막. 예전에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가끔 문제 보다 보면은 옛날 문제,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이런 단어 나와도 가로막이 있구나 알아두세요. 네. 가로막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가로를 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네. 횡. 알겠어요? 횡단보도 할 때 그 횡. 네. 횡. 그리고 가로막은 배의 위쪽과 아래쪽을 격리한다는 뜻이 되겠지? 네.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횡격막이라고도 불렀어. 같은 말이야. 횡격막, 가로막. 가로로 나누는 막. 횡격막, 가로막.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문제 3번. 각 설명에 해당되는 구조의 기호를 써라.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코. 그게 코의 역할이야. 코로 들어온 공기는 따뜻해지고 코 속의 그 습한 기운 때문에 이제 축축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2번.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폐. 그게 폐지. 자, 그래서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여기 다시 한번 쓰면 폐는 작은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지금 그 문제처럼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장점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문장 쓰면 돼. 장점은 뭐냐? 그냥 풍선 한 덩어리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풍선을 묶어서 거대한 풍선을 만들었다. 그런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장점은 뭐다? 기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 요 단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한 덩어리로 그냥 이루어져 있으면 공기하고 닿는 면적은 그냥 그 표면적 요것뿐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작은 주머니들로 있으면 작은 주머니 면적 다 더하면 전체 이 한 덩어리의 면적보다도 훨씬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접촉 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게 장점이다. 알겠니? 네. 근데 저 원리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또는 지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접촉 면적을 넓혀서 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 소장의 융털. 소장의 융털이 주름이 져 있다 그랬지. 그 주름진 구조의 장점은 뭐야? 영양소하고 접촉 면적을 뭐해서? 넓혀서 빠르게 흡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야. 융털에서도 배웠어. 또는 요거 모세혈관 자체도 매우 미세한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조직 세포들하고의 접촉 면적이 뭐 한다는 얘기야? 넓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다 원리는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205페이지 4번 문제. 숨을 들여 마셨을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완성해라. 코, 기관, 다음에 기관지, 다음에
폐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기관지, 니은에 들어갈 말은 폐 속의 폐포. 됐니? 개념하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206페이지 들숨과 날숨. 자, 페이지 206페이지 들숨과 날수. 날숨. 은준아, 들숨이 뭐라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공기숨, 그지? 날숨, 나가는 수. 나가는 숨.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날숨은 몸 내부에서 공기라고 해야 돼? 그 운동 전반을 다 통틀어서 들숨과 날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공기뿐만이 아니라, 그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는 근육이 아니라서 스스로 들숨 날숨을 할 수 있다고 못한다고.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들숨 날숨을 하게 만드는 걸, 들숨 날숨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호흡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 운동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들숨 날숨,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이 뭐라고? 누가 그 도움의 역할을 한다고요? 두 가지? 갈비뼈하고 가로막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들숨의 성분과 날숨의 성분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들숨의 성분 질소가 78%, 뭐 퍼센트까지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날숨도 78%가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는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나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질소는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이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숨에 산소가 몇 퍼센트? 약 21%. 나갈 때는 약 뭐 11%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체 이산화탄소 CO2 들숨이 0.03% 정도, 날숨에 약 3% 정도. 엄청나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증대돼서 나가게 된다는 뜻이야. 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됐니? 네. 그러면 교재를 보게 되면 들숨과 날숨의 성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초록색 BTB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채우고 가에는 공기 펌프로 공기를 그냥 집어넣고요. 네. 나에는 뭘로 공기를 불어넣어? 날수. 날수, 빨대를 이용해서 내가 훅 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 그림은 일단 BTB 용액, 얘들아 BTB 용액은 뭐 할 때 이용하는 용액인지 아시죠? 이산화탄소를 용무하는 때. 자, 여기에 BTB 용액이 채워져 있다고 치자. 둘 다 BTB 용액의 특징은요, 정리해 두세요. 얘는 산성, 중성, 염기성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용액이야. BTB 용액이 중성일 때 색깔이 무슨 색이다? 얘가 초록색이야. 중성일 때가. 근데 만약에 BTB 용액이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만나면, 산성이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으로 바뀐다. 염기성의 물질과 만나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파란색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가에 보게 되면, 가는요, 그림 가에서 그냥 공기를 집어넣어. 그냥 공기. 그지? 그냥 공기는 성질이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뭐야? 공기는 그냥 중성이야.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공기 집었을 때 가의 BTB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 초록색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나에는 빨대를 꽂아서 입으로 숨을 같이 네. 턱선 숨을 들이준단 말이지. 네. 그러면 날숨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날숨의 성분 중에 이산화탄소가 적은 양은 아니란 말이야. 네. 몇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어? 3%나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돼. 네. 그러면 이 BTB용액에 있는 물은 이산화탄소가 섞여서 무슨 수가 되냐? 탄산수가 돼. 탄산수. 그렇다고 이 사이다처럼 톡 쏠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CO2가 녹은 물은 무슨 성이 된다? 산성. 산성이 된다. 고로 BTB용액은 무슨 색으로 바뀌게 된다? 노란색. 노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네. BTB용액의 저 색깔은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네. 왜냐면 사단원 식물에서도 BTB용액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식물에서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할 때? 광합성 작용하고 호흡작용에서 BTB용액을 이용해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느냐, 어떤 기체가 없어지느냐, 요거 할 때 BTB용액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들숨과 날숨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얘들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숨을 크게, 길고 크게 들여 마셔. 다 같이 해보자고. 왜 나만 해? 했는데요. 자, 크게.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치.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간다. 항상 갈비뼈의 운동 방향하고 가로막의 운동 방향은 어떠냐? 가로막은 눈에 안 보이잖아. 달라요. 반대로 움직여. 네. 갈비뼈가 올라가면 보이진 않지만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반대로 들여 마셨어. 크게 오랫동안 내쉬어. 날숨을 오랫동안 내쉬어. 날숨일 땐 갈비뼈가 어떻게 돼? 내려가. 그러면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 알겠니? 네. 들숨과 날숨을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정리표로 들숨과 날숨일 때 갈비뼈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흉곽의 넓이는 어떻게 변하느냐? 흉곽의 넓이는 가슴통의 넓이란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흉곽의 넓이 이꼴 폐의 크기하고도 당연히 비례하겠지. 더 안 쓸 거예요. 네. 흉곽 넓이 그냥 폐 크기. 네.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중요한 거. 폐 압력. 요게까지니까 요거까지만 쓸 거야. 알겠니? 네. 일단 들숨 하나만 쓰자. 왜냐면 날숨과 들숨을 서로 반대로 쓰면 되겠지. 네. 자, 들숨. 갈비뼈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면 가로막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숨 들어 마시면 흉곽, 몸통, 폐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그리고 폐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낮아진다. 낮아진다. 폐 압력이 낮아진다. 알겠니? 네. 왜요? 네. 날숨은 반대가 되겠죠? 숨을 내뱉으면 갈비뼈는 어떻게 돼? 내려가요. 가로막은 올라가게 되겠지. 그리고 흉곽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폐 압력은 높아진다. 자, 그러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의 관계가 이해가 안 돼? 폐 압력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지? 폐 압력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를 시키면 또 쉬워요. 상상. 내 머릿속에 풍선 하나가 있다고 치자. 머릿속에 풍선 그려. 이 풍선을 뭐에 비유를 할 거란 얘기야. 폐로 비유를 할 거예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을 내가 눌러.
풍선을 눌러. 그럼 풍선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 높아지. 세지겠지. 네. 그리고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 쪼그라지. 그거야. 얘 폐라 그랬지? 네. 작아진다는 얘기는 눌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압력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높아지. 높아지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 풍선을 모든 방향에서 잡아 당겨. 쭉쭉. 네. 잡아 당겨. 폐의 크기는 커지겠지? 네. 근데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 낮아져요. 낮아지게 돼.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또는 외우려면 이렇게 외워. 폐 압력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가로막의 움직임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 가로막이 내려가잖아? 폐 압력도 낮아져. 가로막이 올라가잖아? 폐 압력도 올라가. 알겠어요? 네. 폐 압력과 가로막 외우려면 그렇게 외워. 가로막에 올라간다. 폐 압력도 올라가는 거야. 가로막이 내려갔다. 폐 압력도 내려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움직임을, 폐의 움직임을 모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든단 말이야. 간단하게 모형 어떻게 만드냐? 페트병, 집에서 이제 콜라 먹고 뭐 사이다 먹고 페트병 있으면 페트병 중간 잘라가지고 뭐 이런 밑에 잘린 통 하나를 준비한다고 쳐요. 잘랐어. 그리고 이 자른 부분을 남아도는, 집에서 남아도는 풍선이나 아니면 고무장갑 뭐 등등으로 얘를 묶어. 막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무막이니까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입구에다가 빨대를 꼽는데 빨대가 살짝 가지가 달린 빨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Y자로 나눠진 빨대, 그리고 여기다가 풍선을, 작은 풍선을 이렇게 설치해 둡니다. 알겠지? 네. 빨대, 풍선, 고무막, 통. 자, 비유해라. 당연히 문제 나오겠지? 네. 우리 몸에 어느 구조하고 비유가 되나요? 물어볼 수가 있겠죠? 빨대, 우리 몸에 뭐하고 비유를 할 수 있어? 기관. 기관. 또는 기관지가 되겠지. 여기 Y자가 기관지가 되겠지. 고무풍선은 폐. 얘가 폐 또는 폐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고무막은 은채야? 뭐에 비유가 돼? 뭐? 그거요. 코. 아니, 가로막이요. 가로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통은 뭐에 비교가 돼? 갈비뼈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슴통. 왜 갈비뼈라고 하지 않냐면 갈비뼈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아, 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가슴통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갈비뼈라고 비유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때 만약에 고무막을 잡아 당겨. 고무막을 쑥 당겼어. 들숨을 설명하는 거야? 날숨을 설명하는 거야? 들수. 들숨이지. 얘 당기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게 들숨이란 얘기야. 고무막 당긴 걸 놨어. 그러면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풍선은 작아지고 공기는 나가게 되겠지. 그때는 날숨을 비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개념하기 문제 풀고 이제 좀 쉬도록 할까요? 207페이지. 다음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 각 설명에 해당되는 기체를 써라. 들숨보다 날숨에 많다. 결론은 날숨에 많다. 산소, 이산화탄소 둘 중에 하나 고르래. 이산화탄소. 날숨에 많다.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기서는 이 절대적인 양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뜻이가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비해서 나갈 때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2번 날숨보다 들숨이 많다. 산소. 산소. 문제 2번 BTB용에 얘가 가, 주어진 그림 얘가 나네. 문제 2번. 그지? 네. 자, 가나 그림에서 1번 BTB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하는 플라스크는 기호가 뭐예요? 나가 되겠지.
2번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게 한 기체는 뭔가요? 이상하다. CO2가 되겠죠. 원인 기체는. 그 밑에 문제 1번. 다음은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폐는 뭐가 없어? 근육.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뭐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 2번. 들숨 날숨이 일어나는 과정.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들숨일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간다. 그래서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 압력이 낮아진다. 폐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진다.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됐죠? 네. 날숨은 그 반대대로 정리하면 되겠네. 됐니? 네. 오케이. 일단은 페이지 208페이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자, 208페이지 내용은 기체 교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폐에서의 기체 교환. 폐뿐만이 아니라 조직세포까지 다 통괄해서 기체 교환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기체 교환. 일단은 우리 몸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씁니다.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분압 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이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뭔 단어는 들어가야 돼? 확산. 은채야, 확산이 뭔지 아니? 퍼지는 거. 그치.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 그래. 어디서 어디로 퍼져나가? 확산은. 항상 작은 곳은 작은 곳.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게 확산이야. 확산의 뜻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대표적인 예가 뭐야? 확산의 예가 수거 말하는 거. 향수 냄새가 퍼진다. 잉크가 물속에서 뭐한다? 퍼진다.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이 확산의 예가 되는 거야. 알겠니? 수건이 마르는 건 확산이 아니라 그건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얘기도 배워. 어쨌든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도 이동하는 거잖아. 네. 물질이 이동하는 걸 수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수송된다. 물질이 수송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생명과학 들어가게 되면 수송에는 두 가지 수송이 있어. 단어 자체가. 능동 수송이라는 게 있고 수동 수송이라는 게 있어. 알겠니? 네. 능동 수송, 수동 수송. 근데 그 능동 수송과 수동 수송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냐면, 물질이 퍼져 나가는데 확산처럼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는 거, 이런 그런 현상이 있고요. 반대로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억지로 이동시키는 수동.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써가면서 억지로 이동시키는 수송을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만 냅둬도 스스로 이동하는 수송은 수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확산은 지금 설명을 따르자면 무슨 수송에 해당된다? 확산은 수동수송이다. 수동수송이라는 말 뜻은 뭐라고요? 에너지 쓴다는 얘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모 없이 물질이 이동하는 걸 수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반대가 능동수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호흡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배설이란 말이야. 배설에서 능동수송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야. 네. 알겠죠? 뜻은 일단 알아두도록 하고, 확산은 수동수송이다. 에너지 소모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그러면 이 앞에 쓴 말 분압차가 뭐냐? 분압차이. 분압차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차이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상자의 칸막이로 여기 산소를 집어넣었어. 여기도 산소를 집어넣었어. 똑같이 산소, 같은 종류의 산소를 집어넣었는데 여기 산소는 2기압, 여기 산소는 1기압,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쳐요. 알겠죠? 동일한 산소인데 여기가 왼쪽이 2기압, 오른쪽은 1기압. 어디가 압력이 세? 왼쪽이 압력이 세지? 그럼 여기 사이에 이제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치자. 그러면 산소 분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어디서 어디로? 이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압력의 차이가 있는 상태고, 그걸 분압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약한 곳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네.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했는데 산소는 2기압, 여기 산소는 1기압,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도 집어넣었어. 이산화탄소는 1기압, 여기가 왼쪽이, 오른쪽이 이산화탄소를 2기압으로 집어넣었다고 치자. CO2는 2기압. 알겠지? 네. 그리고 구멍을 뚫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산소만 보면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이기압에서 1기압. 산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지? 네. 근데 이산화탄소만 보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이기압에서 1기압.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많지, 여기가 적지. 네.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이야. 각각의 기체들이 분압에 의해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이동하는 걸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쓰기는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라고 썼는데, 폐에서부터 최종적인 조직 세포까지의 기체 교환을 모식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자, 혈액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얘가 혈관이야. 그리고 여기에 폐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에는 온몸에 조직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림상. 알겠지? 그리고 피가, 혈액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고. 이해됐니?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화살표를 그릴 거예요. 요 화살표. 기체 뭘까? 산소. 산소. 그러면 요 화살표. 기체 뭘까? 이산. 산소. 산소. 그러니까 세포한테 뭘 줘야 돼? 산소. 산소를 줘야 돼. 그러니까 노란색 화살표는 둘 다 뭐라는 얘기야? 산소다. 산소다 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파란색으로 요 화살표 뭘까? 이산화탄소. 요 화살표 뭘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2.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그림상 폐, 그리고 얘를 모세혈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지? 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의미상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야? 폐와 모세혈관. 모세혈관. 폐는 모세혈관으로 뭐 주고?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은 폐한테 뭐 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주게 된다. 이게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네.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 내호흡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얘는 모세혈관과 온몸에 있는 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모세혈관이 세포한테 뭐죠? O2 산소를 주고 세포가 모세혈관한테 뭐죠? CO2 이산화탄소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을 현재 A 지역, 여기 지역을 B 지역이라고 할 때 A 지역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디가 더 높니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A 지역의 폐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높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산소의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A 지역의 폐와 모세혈관 중에서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니라고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A 지역의 폐와 모세혈관 두 지역에서 산소는 어디에 농도가 높다? 폐가 산소의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야. A 지역에서 폐와 모세혈관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개념하기 문제 208페이지 내용 문제 보자. 208페이지 1번. 다음은 기체 교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폐와 조직 세포에서 기체는 농도 차이에 따른 뭐에 의해서 이동한다? 두 글자.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또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즉 농도가 뭐 한쪽에서 뭐 한쪽으로 기체가 이동한다? 넓은 쪽에서 좁은 쪽. 아니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농도는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번 그림은 폐와 조직 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을 나타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1번 기억 뭐는 산소 뭐는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이다. 현재 그림에서 A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게 A라고 나와 있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A라 그랬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현재 문제 쓴 얘가 A. 네.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오는 얘가 B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A는 뭐고 B는 뭐다? A는 산소. 산소, B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2번 산소의 농도는 어디보다 어디에서 높다. 그러니까 폐포와 모세혈관만 비교했을 때 산소의 농도는 어디보다 어디에서 높다? 모세혈관보다 폐포에서 높다. 3번 폐에서의 기체 교환의 결과 무슨 혈이 무슨 혈로 바뀐다. 정맥혈.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어야 되겠지.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 오케이. 되셨나요? 네.